작년 한 해 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3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230% 증가한 수치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진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폭증하는 과태료에서 내 지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똑같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의 한 시민은 치킨 뼈 하나를 잘못 분류해서 12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하루에 약 3,200건씩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2024년부터 도입된 AI 자동 검사 시스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거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24시간 쓰레기 봉투를 스캔합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7.3%로 봉투를 뜯지 않고도 내부 구성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학습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넘어갔던 애매한 케이스들도 이제는 모두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 분리배출 위반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업장 쓰레기 혼입 50만 원 100만 원, 지정봉투 미사용 20만 원, 배출 시간 위반 5만 원에서 10만 원. 한 번의 실수로 가족 외식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절대 과태료를 낼 일이 없을 겁니다. 먼저 통계상 가장 많이 적발되는 실수 5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음식물 쓰레기, 잘못 분류해서 전체의 34%나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뼈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치킨뼈, 갈비뼈, 생선가시는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데 핵심은 동물 사료로 재활용 가능한가? 입니다. 2위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종량제 봉투 투입이 27%입니다. 기름이 묻었다고 해서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물로 헹궈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 하나 때문에 평균 8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3위는 플라스틱 용기 미세척 배출 19%, 요구르트 용기, 반찬통 등을 대충 헹구고 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 3번은 깨끗이 씻어내야 재활용품으로 인정받습니다. 4위는 사업장 쓰레기 혼입 12%, 회사에서 가져온 A4 용지 1장 또는 볼펜 하나도 걸리면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5위는 배출 시간 및 장소 위반 8%,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판별법 3가지 질문.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소화가 가능한가? 안전한가? 이 3질문에 모두 예라면 음식물 쓰레기,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닭뼈 동물이 목에 걸릴 수 있음 일반 쓰레기. 복숭아씨 너무 딱딱해서 소화 불가 일반 쓰레기. 양파 껍질 동물에게 독성 일반 쓰레기. 김치 너무 짜서 동물에게 해로움으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단, 물에 여러 번 헹군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가능합니다. 재활용품 판별법. 깨끗한가? 라벨을 제거했는가? 내용물을 비웠는가? 적합한 재질인가? 올바른 수거함에 버렸는가?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 재활용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애매한 케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 아이스크림통. 겉보기엔 종이 같지만 실제로는 종이와 플라스틱이 접착된 복합 재질입니다. 손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케이스 2. 일회용 커피컵. 종이컵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케이스 3. 배달음식 용기. 투명해 보여도 대부분 여러 화학물질이 첨가된 복합 재질입니다. 딱딱하고 투명한 것만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하고 부드럽거나 색이 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케이스 4. 의약품 포장재. 약 상자, 약봉지, 물집 포장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의약품 성분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활용에서 제외됩니다. 케이스 5. 마스크. 코로나19 이후 문의가 급증한 품목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부직포 재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절대 걸리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첫 번째, 333 세척법. 재활용품은 찬물 3번, 따뜻한 물 3번, 마지막 찬물 3번으로 총 9번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AI 검사에서도 깨끗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팁 두 번째,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 재질이나 분류가 애매하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반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팁 세 번째, 개인정보 제거 철저히. 영수증, 택배 송장, 병원 처방전 등 개인정보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신원이 특정되어 더 엄격한 단속을 받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부분을 잘라내고 버리세요. 팁 네 번째, 봉투 무게 조절. 너무 가볍거나 무거우면 의심받습니다. 팁 다섯 번째, 배출 시간 엄수. 대부분 지역이 저녁 8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국이 모두 같은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사하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특별 규정. 종이팩, 우유팩은 별도 수거. 스티로폼은 부피를 줄여서 배출. 형광등은 주민센터 회수함 이용. 부산시 특별 규정. 비닐류와 플라스틱을 같은 날 수거. 대형 폐기물 신고 시 스티커 부착 의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 경기도 특별 규정. 시군마다 지정봉투 디자인이 다름. 음식물 쓰레기 RFID 태그 의무화 지역 확산. 일부 지역 재활용품 요일제 운영. 이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가능한 경우. 초범이면서 경미한 위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백한 오인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의 신청서.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각서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고령자,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AI 검사 시스템으로 과태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가 기준. 재활용품은 클리어 체크 필수.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로. 지역별 규정 차이 확인 필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태그, 센서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 특별 규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